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전반적인 수급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제가 일을 좀 몇 가지 볼 게 있었거든요. 조금 일찍 끝났었더라면 어제 올려드린 이 부채 활용이라는 특강 그 연속 선상에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채 역습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못 올려드리고 요거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조만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시장 전반적인 수급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현재 주식시장에는 오늘 하루에 엄청난 재료가 쏟아져 뿌렸습니다. 불확실한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재료는 바로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상한가 종목들도 있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보도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나중에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해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에서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일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러나요. 이제 홍콩 가서 중국 욕하면 잡혀갑니다. 또 미국은 그에 따라서 홍콩 특별 대우를 이제 중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갈등이 전면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히토류를 갖다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관련 테마들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막 섞여가지고 뒤숭숭합니다. 자, 그럴 때는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복잡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다 끄덕버리고 그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가는지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오롯이 돈에 집중하는 게 더 빨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수급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조금 자동화된 것을 좀 이용합시다. 플랜 A가 조금 자동화시켜 놨죠. 자, 일단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장별로 먼저 봅시다. 시장별로 보면은 일단 플랜 A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수급 분석을 쭉 해본 결과 코스피 쪽을 일단 비중 확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도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지만 코스닥은 더 올랐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시가총액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 시장에 자잘한 테마들이 제법 돌았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테마도 돌았고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테마도 돌았고 또 아주 작게는 우선주 관련해서도 테마도 돌았고 테마가 뺑뺑뺑뺑 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형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플랜 A에서는 대형주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형주를 매수 진행하고 있는 종목도 제법 있어요. 또 그리고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요건 테마 관련해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소형주로 좀 비중 확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나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의약품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또 음식료품은 그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좀 오른 종목도 있는가 봅니다.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업종들은 이렇게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시장별로는 코스피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또 시가총액별로 보면은 대형주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대형주가 움직인다 말은 앞으로 시장이 지금은 조금 횡보 상태잖아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조형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의 테마들이 앞으로도 계속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서비스업, 음식료 그리고 의약품 이런 쪽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 1년간 플랜 A에서 최근 1년 참 격동의 시기였죠. 1년간 플랜 A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했는가 잠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플랜 A에서 매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721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71종목 매수하고 있고 현재 39종목을 매도 중입니다. 또 111개 종목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1년간 보니까 총 한 491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익이 339종목 수익을 냈고 152종목 손실을 내고 매도했습니다. 승률은 69.04%이고 이제 전체 플러스 된 거 손해본 거 다 해서 평균을 내면은 28.54 정도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코스닥 종목, 화학 종목, 종이 목재, 그리고 화학, 철강, 금속,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이런 업종들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제 참모들이 가상이지만 이렇게 실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참모들이 매도한 종목들 보니까 이 제약주가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령제약, 화일약품, 바디텍 매도도 있긴 한데 뭐 신풍제약, 유한양행 이런 제약 의약품주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잠시만 보면은 보령제약은 최근에 이렇게 예전에는 요때 매수했다가 요때 수익을 내고 팔아먹었고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사서 지금 참모가 드디어 매도하기 시작을 했네요. 또 그리고 화일약품 보면은 이 종목은 좀 오래전에 매수했습니다. 매수해서 지금 요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신풍제약 요거 최근에 많이 나왔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급등했었는데 최근에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첫 매도가 나왔어요. 이제 신풍제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챙겨 묻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액면 분할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요걸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분들은 플랜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한양행 전체 데이터 동결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여튼 2018년도 이때 매수해서 지금 유한양행도 수익 마감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의약품주 쪽으로 지금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도 코스닥도 지금 서비스업도 WGM주도 매수하네요. 서비스업인데 이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런가 봅니다. 일단 이 플랜 A에서는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 지금 최근에는 실제로 참모들이 의약품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보고 매도 처리하고 있고 지금 매수하는 업종들 보면은 지금 화학, 뭐 철강, 금속, 운송장비, 뭐 의약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금융, 전기전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수급, 오늘 시장 수급 조금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고 또 연기금 역시 국가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올랐는데 이거는 내일도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일회성 상승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어제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같이 하락에 그냥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린 돈은 언젠가 전염병도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그때 돈도 다시 많이 만들어질 거고 거품도 발생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변동성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고 가능하면 주식을 많이 들고 가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자,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전기전자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섬유의복 기계 뭐 이런 쪽도 매수했고 건설업도 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 검색해 봤어요. 오늘 시장에서 뭐 외국인 금융 투자 투신 이런 큰 등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19종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초기화시켜 볼까요? 이제 그걸 관심 종목으로 모아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쓸데없는 거 좀 제껴버려야 되겠죠. 일단은 종목 유효성 평가로 나쁜 종목들 좀 제껴버리고, 또 세력압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들고 가는 종목들, 이제 이런 것들 자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입니다. 위메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대형주가 나오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플랜 A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이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수급도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시장 시가총액 구분에서 대형주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갈 수밖에 없으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많이 매수해서 들고 있다 아닙니까? 단기간에 팔지만 않고 오래만 들고 있으면 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때 오히려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 버렸어요. 요거는 충분히 그 이전에도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와서 신규 조건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들고 계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장에 가려고 하면은 이 대형주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체의 나라죠. 우리가 사우디를 생각하면 석유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지금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급락할 때 팔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들어오면 또 이 종목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뭐 요게 500조 달러던가요? 시장 규모가 이 정도라면은 이거에 거의 한 기억이 안 나네요. 4배든가 2배든가 훨씬 더 시장이 큰 게 의약품 쪽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성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크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노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약품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 사이즈가 이제는 우리도 이 반도체보다는 의약품주가 더 클 수 있지도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컸을 때, 우리가 시간 좀 더 흘렀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저라면은 이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저는 의약품주 들고 가겠습니다. 훨씬 더 성장 전망성이 있다. 이것도 안 가는 건 아니죠. 앞으로 뭐 반도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필요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의약품주도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어 테크닉스도 상당히 괜찮아요. 최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죠. 이미 지금 9만원이 어느 정도 세력들이나 어떤 중량 가격대인데 뭐 거기서 올라서고 있고,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CJ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CJ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5월달부터 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 관점이에요. 장기입니다. 장기.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쑥 죽었는데,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죠. 지금 보세요. 2016년도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아마 이 외국인 투자자들 손해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만 좀 볼게요. 이거는 실제 차익 목적의 유통 비율도 굉장히 작고, 현재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는 한 28,545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풍선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섬도 지금 괜찮아요. 지금 만약에 한섬도 35,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선다면 괜찮겠죠. 이 종목을 만약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35,000 요 부분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날 그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거는 일단은 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잡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LG 하우시스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달부터 해서 물량을 이만큼 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에 주가의 변동성은 엄청났습니다. 이만큼 올라갔다가 또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출렁출렁 거렸는데 그 가운데 물량 외국인들 물량도 출렁출렁 거렸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업종별로는 이렇게 굉장히 비중 확대를 한번 해볼 만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 있고, 또 최근에 참모들 쪽 현황을 보면 의약품주 쪽으로 조금 이렇게 매도하는 게 있고, 화학이나 철강, 경기 민감 쪽으로 오히려 매수하는 게 좀 보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들도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시장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앞으로 시장이 나아가는 가운데 변동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크 룰이 이제 좀 더 그동안 은행을 쪼아 왔었는데 그게 자꾸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열어줬는데 그 의미는 무조건 상승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변동성이. 걔들은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출렁출렁 그러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돈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늘어나는 돈들이 자산시장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하나라도 좀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놨고요. 또 내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있다면은 부채 역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